도넛 사용 설명서.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고른 거, 원래는 이제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건데, 근데 이거는 제목님이랑 같이 골랐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녹음하기 전에 책을 각자 읽고 각자 문장을 좋은 걸 표시하고 그 중에 5개를 추려서 서로 이제 교환을 하는데, 그래서 같은 문장이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청춘의 문장들 때는 그게 이렇게 겹치진 않았고 오히려 앞뒤로 맞물리는 문장들을 고른 경우는 있는데 네. 이번에는 문장 2개가 겹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번보다 총 8문장을 소개해드리긴 하겠지만 같은 문장이 있는 것도 좀 신기하긴 했어요. 물론 취향이 비슷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다고 해도 소설에서 하나의 장편 소설에서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이견이 없을 정도로 좋으니까 네.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 문장은 제가 읽어드리자면 102쪽에 있는 문장이고요. 네. 네, 읽을게요. 아주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요. 좀 신기해요. 여기 깃든 우정이 좋아요. 함께하는 시간이 좋고요. 밤의 어둠 속에서 이렇게 함께 있는 것,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잠이 깼을 때 당신이 내 옆에서 숨쉬는 소리를 듣는 것. 나도 그래요. 그것들 전부. 네. 둘이 대화를 나누는 건데, 저는 그냥 이것도 비슷한 이유예요. 너무 솔직함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밤의 어둠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해서 어떤 충만함 같은 게 비슷했던 경험 같은 게 이제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둘은 사실 대화가 다 그거예요.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를 이 소설 안에서 계속 얘기하고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도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충만했던 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느껴지는 것. 그리고 앞에 대화는 그거였죠. 제가 아까 처음에 읽어드린 낯설음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드렸는데 에디가 이제는 어때요? 라고 물었을 때 이젠 정상으로 느껴져요 하고 뒤에 진실을 얘기해줘요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앞에 읽어드린 대화가 답으로 에디가 하는 말이긴 했는데 네. 그 앞에 루이스도 진실은 이게 좋다는 것, 아주 좋다는 것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주고받는 것 그냥 이 대사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오면서 조금 걱정이 됐던 게 뭐였냐면은 이 문장을 뽑았는데 네. 이 문장을 왜 뽑았어요? 라고 설명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그건 거예요. 맞아요. 네. 왜냐면은 약간 음성을 듣는 기분인데 너는 왜 그 사람의 목소리가 좋아? 라는 걸 약간 설명해야 되는 그런 기분이 사실 조금 들었어서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이 문장이 좀 그런 부분이 짙게 저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좋으면 저희가 아마 방송에는 안 나갔지만 첫 번째 간호금 했을 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좋아하는 거에 대해 왜 좋은지를 설명하는 게 저는 저의 일이랑 연관된 거라는 얘기를 저희가 한번 대화를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원래는 그전에는 사실 싫은 거에 대해 왜 싫은지에 대해 더 많이 얘기하는 사람인데 막 그냥 혼자 두고 있으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왜 싫으냐면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타입인데 그게 어느 순간 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좋은 게 있으면 그게 왜 좋은지를 표현하는 게 저의 일이 되면서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오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절주절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밤에 우리 영혼은 이라는 책 자체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났을 때 그냥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들은 다 두 번째 읽으면서 이렇게 마련한 이유들인 거지 사실 처음엔 누가 진짜 너 이거 왜 좋아?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걸 서점에서 추천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한번 어떤 이벤트로 좀 많은 분들에게 블라인드 북을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때도 꼽았던 책이에요. 어쩌면 받아본 분들은 이게 왜 좋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서점에서 제가 대화를 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왜 좋은지에 대해 사실 처음엔 설명을 잘 못했어요. 그냥 뭐 대화도 좋고요, 설정도 좋고요, 너무 좋아요, 그냥 너무 좋아요, 그냥 요 정도?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읽고 저한테 와서 너무 좋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고, 나머지 분들의 피드백은 제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엄마한테 선물하고 싶은 책 골라달라고 했을 때 한번 골라드린 적이 있는데 당연히 설정은 얘기를 해드리긴 했어요. 왜냐면 이게 어떤 노년의 사랑 이렇게 주제가 압축되어 버리면 이상한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쵸. 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사랑이긴 한데 연애 아닌 다른 사랑을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소설이라 정말 그 말라 죽지 않을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권해드린 건데, 어쨌든 저도 사실은 이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그냥 계속 비슷한 말이에요. 너무 솔직함. 그리고 저는 이제 우정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해가 갈수록 와닿는 단어의 어떤 결이 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한테는 이 우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배신을 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정이라고 생각하는 관계나 어떤 색깔이나 느낌 같은 것들이 매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바뀌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우정은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 혹은 작년에 생각했던 우정은 또 이런 것들이 우정이기도 하더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던 단어라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제가 쳐놓긴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 우정이라는 단어를 요즘 잘 안 쓰는 것 같긴 해요. 네. 이 우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르도 컨텐츠도 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요즘에는 우정보다는 배신 많구나. 사랑은 여전히 많이 얘기하지만 정말 네. 친구들과 혹은 친구라고 뭐 지인 정도의 사이여도 우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꼭 네. 어떤 친구라고 부르지 않는 사이에서의 감정들. 근데 저도 이제 이 소설에 우정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데 이 둘의 관계에서 오가는 거는 정말 여러 가지 단어로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정이라고 말하는 게, 그러니까 우린 사랑이 아니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와 주고받는 감정 안에는 사랑도 있고 우정도 있고 가족에도 있고 그 다양한 게 담기는 게 그 자체가 저도 좋았어요. 여기서 제임이랑 보니의 관계도 이렇게 우정이 되게 짙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반려견을 대하는 태도나 마음들이 다 틀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루이스가 같이 개를 고르러 가잖아요. 입양을 하러 가는데 거기서 전 당연히 어떤 새끼 개를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이미 다 자라고 또 훈련이 좀 돼 있고 이런 개들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제가 이번에 개를 키우고 또 그 전에 5년 정도 키우던 개가 있는데 그 친구들을 대할 때 저는 이 친구들과 영원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이 친구들을 어디로 뭐 버리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이 친구들을 데리고 뭔가 우정을 쌓아 나갔을 때 이 친구들이 어디에 가도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꼭 내가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저는 요즘에는 이제 개하고 우정을 쌓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보니와 제이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우정에 대한 뭐 종류나 색깔들이 되게 많은데 강아지하고도 또 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도 하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사정에 의해 최근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산책시키는 동네 강아지가 있는데 네. 이름이 땡칠인데 사실 땡칠이를 산책시키려면 보호자분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날짜를 정해야 되거든요. 시간을. 왜냐면 제가 그 집으로 데리러 가니까 제가 펫시터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친구 그러니까 땡칠이를 산책을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됐을 때 제가 자처해서 하는 건데 네. 보호자분 성함을 아직 몰라요. 근데 맨날 문자로 저 땡칠이 언제 산책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가면
보호자분하고는 정말 그냥 인사만 하고 땡칠이 바로 데리고 이제 막 새로운 코스로 가기 바쁜데 그냥 얘는 제가 산책시켜주는 인간에 불과하겠지만 생각해보니까 동네 친구가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인 게 좀 웃기기도 한 거예요, 스스로. 우정이네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활기찬 강아지라서 거의 산책시키는 내내 얼굴 한번 못 보고 등만 보고 쫓아가기 바쁘지만 그냥 너무 보면 반가워하고 서로 근데 진짜 내 친구는 이 보호자분이 아니라 땡칠이인 게 너무 명확한 관계여서 그런 생각 요즘 저도 했어요. 물론 같이 사는 반려견이면 더 그런 관계가 애틋하고 깊겠지만 사실 저는 제가 언제까지 땡칠을 산책시킬지는 보호자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호자분도 좀 산뜻하게 허락을 해주신 거라서 관계가 뭐 바쁘면 저도 못 시킬 수도 있고 이게 의무는 아니니까 저한테는 근데 땡칠이가 왠지 기다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은 좀 기분이 좋아져요. 그냥 혼자 다음 주엔 언제 땡칠이를 만나서 산책을 해야지 라고 혼자 생각하거나 제가 산책시키고 저는 이제 인사하고 오면 1시간 정도 현관문 앞에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얘도 어쨌든 생각을 짧게라도 하는 거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 그냥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게 있어요. 동네에 그런 나를 아는 강아지가 있어 라는 생각 자체가 인간이 아닌 존재여도 기분을 좋게 하는 약간 좋은 쪽의 낯섦 생각이 네. 드네요. 이게 비슷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도 그냥 보호자분이랑 대화를 하다가 땡칠이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산책을 못 한대요. 사정상 가족의 사정상. 그래서 그러면 제가 가까이 살기도 하고 일주일에 평일 오전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시켜줘도 돼요? 라고 그냥 저도 생각 없이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고 물어봤는데 그럼 좋죠? 라고 해주셔서 정말 그냥 이런 즉석 제안 같은 느낌으로 됐는데 저도 이게 강아지랑 산책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엄청 힘들긴 해요. 엄청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쳐서. 근데 너무 재밌고 2시간 같이 다니면 이제 집에 가서 서로 뻗는 거죠. 그런 게 그리고 사실 시간도 뺏는 거고 서로에게 체력도 이제 고갈되는 거지만 너무 그 피곤함이 낯설지만 좋은? 네.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얘기한 거였어요. 근데 저도 너무 선뜻 좋다 해서 저는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선뜻 걔를 입양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저한테는 어떤 충만함을 적어도 줄 수 있는 일주일에 하루가 되는 거죠. 재밌어요. 땡칠이도 좋겠죠. 네, 뭐 좋으면 좋겠는데 좋겠죠?